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자,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 안녕하십니까? 네, 3810 청취자께서 우리 뚱커벨님은 뭐가 그리 즐거우신지 웃고만 계신지 보름달 같아요. 보름달 같다. 네. 많이 먹었죠 보름달. 네. 벨벨벨 뚱커벨님 웃지만 마시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고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수장님 네. 뭘 보여줄 거예요? 스모킹 건이 된 생태탕입니다. 네, 생태탕. 네. 요즘 뭐 생태탕이다 생떼탕이다 지금 논란이 지금 뭐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생태탕집 사장님 발언이 이제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지난 2일 날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네. 당시 이제 출연했던 생태탕집 아들이죠. 출연을 해서 당시에 몇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잘생겼다. 또 그리고 하얀 면바지에 페라가모. 이게 페라가모인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페라가모가처럼 생긴 로퍼형 구두. 네. 신발을 신고 와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오세훈 후보다. 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오늘 뭐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 오늘 또 뉴스공장에 아들이 재출연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유도 밝혔고 또 다시 한 번 더 본인 스스로가 증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생떼탕이다. 그러니까 생떼탕을 먹었다는 그 증언을 한 것이 일종의 생떼다. 네. 이렇게 해서 생떼를 선다. 이렇게 어머님이 말을 바꿨다. 이러는 걸 보고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곧 뭐 최진봉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텐데 어머니가 이제 말을 바꾼 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는 인터뷰를 오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가졌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은 좀 별도로 이제 들어볼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생태탕집 사장님이 이제 이 아드님이 이제 어머니시고 그렇죠. 이 2일날 뉴스공장 인터뷰 전에 일요시사라는 매체와 한 인터뷰가 또 새로운 쟁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기사화됐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 씨가 이제 그 어머님이 황모 씨인데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했단 말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생떼를 쓰고 있다. 뭐 거짓말을 했다, 입장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뉴스공장에 다시 나와서 아들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이제 새로 인터뷰로 보도가 방송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요시사 인터뷰라는 거는 먼저 나간 거죠. 네, 2일날 그렇죠. 뉴스공장에 인터뷰하기 전 나흘 네, 전에 맞습니다. 일요 시사 매체에 이제 그 인터뷰 기사가 실린 건데 나름 모른다 이런 게. 네. 이 하여튼 뉴스공장 인터뷰가 이제 나중에 한 인터뷰라면 이 번복했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배 수장님, 야당에서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좀 맹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과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나섰는데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작이 자 이것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뉴스 공장인데 뉴스 공작이 이 생태탕을 가지고 생떼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내용을 끝으로 뉴스 공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뉴스 공작이라고 그랬어요. 뉴스 공작이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맹공세를 펼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흰색 바지, 흰색 상의에 선글라스를 오 후보가 착용을 했다면 이게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는 눈에 확 띄는데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도 김어준 씨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어떤 해명과 반박의 기회를 줬지만 이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쪽 이야기만 실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생태땅집 이제 주인이신 어머니하고 이제 아들이 오늘 아침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먼저 아들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 국민의힘 측에서 뭐 생태 땅이다, 생태를 쓴다, 어머님이 말을 바뀌었다 이런 걸 보고 상당히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은. 왜 저희는 있는 얘기를 드린 거고 했는데 왜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으시는 상황이 되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제가 인터뷰를 좀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경작인 분이 오셔가지고 뉴스에 다 상세히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자로 나오신다는 분들이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할 것인가 화가 났고요, 시민으로서. 사실 어머니는 극구 반대를 하셨는데 야, 뭐 너도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머니 그래도 있었던 일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당시에 또 상당히 눈에 띄었던 하얀 면바지. 근데 이제 브랜드를 지명을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또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제 거보다는 조금 말발굽이 조금 크더라고요. 저것도 괜찮구나. 워낙에 또 하체가 기신 분이라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 뭐 기억력이 너무 좋다. 뭐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참 이렇게 조롱 섞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저희 가게 사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네. 자, 생태탕집 아들. 이 당시에 한 30대 2005년 6월 13일 당시 한 30대 중반쯤 됐다고 그러는데요. 예. 자, 뭐 신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알았어요. 그 뭐 말발굽 그래서 뒷굽을 얘기한 줄 알았더니 오늘 정말 처음 알았어요. 그 로퍼라는 게 그 신발 끈이 없는 그 단화를 로퍼라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거기에 말발굽처럼 생긴 디자인한 금속이 이 발등위에 장식돼 있는 그걸 말발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최진봉 교수님이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는 본인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본인은 분명히 봤고 현장에 있었고 예컨대 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직접 목격한 거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그 당시 와 있는 걸 봤고 눈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지도자로 나올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님이 그렇게 인터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여러 기자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주위에서도 이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본인도 어려워질 수 있다,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압박이 들어오니 아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보호하기 입장에서 말을 바꿨다는 표현은 제가 맞지 않다고 봐요.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냥 왜냐면 자꾸 뭘 얘기하면 또 전화 와서 인터뷰하고 기자하고 아까 배종찬 수장이 소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막 뭐 뉴스 공작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했으면 공부를 잘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는 등 또는 뭐 그렇게 생떼를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얼마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 수 있는 압박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모른다라고 답변한 거지 그게 뭐 일부러 말을 바꾼 건 아니라고 지금 아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아들 인터뷰를 좀 들어봤고 이번에는 그 당시 사장이셨던 어머니 인터뷰인데요. 좀 편집을 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희와 인터뷰를 한 이후에 그 내용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3월 29일 당시에는 저희와의 통화에서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 당시 어머니와의 통화 기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저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다가 아드님이 설득을 한 후에야 저희와 제 3회 장소에서 만나서 그동안은 왜 모른다고 하셨냐는 저희 작가 질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기자들이 막 하다 한 20분씩 그렇게 전화가 너무나 왔으니까 그냥
못 오게 하려고 전화를 네. 모른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너무나 지겹고 또 주위에서 절대 그런 전화 받지 말라고 네. 그런 전화를 안 오게 하려고 나 오세훈 씨도 모른다 어쩐다 했는데 그렇죠. 아드님도 걱정이 되고 주변에도 만류하고 저희와 지난주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신 이후에 다른 네. 누구에게라도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오세훈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예. 2005년 당시에 운영하시던 생태탕 집에 경작인 김모 씨와 함께 오세훈 후보가 방문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분이 오세훈 후보님을 모시고 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해서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음식을 드리고 그 다다음 날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세훈 의원님 큰 손님을 모시고 왔다고 저한테 또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네. 자, 생태탕 집 어머니이자 사장님 저 인터뷰를 좀 들으셨는데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네. 지금 이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인터뷰하기 전에 네. 이리오 시사 보도가 이제 4월 3일자였단 말이에요. 자, 이 어머니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어머니 인터뷰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거예요. 본인한테 계속 기자들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20명 이상이 전화를 해서 계속 물어보고 이러니까 본인도 귀찮기도 하고 이게 또 어쨌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정치인도 아니고 평론하는 분도 아니고 본인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네. 입장에서는 그게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전화 안 받으려고 모른다고 20통 전화가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분 말은 모른다고 얘기했지 내가 오세훈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국민의힘 측에서 이걸 오세훈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말을 바꾼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은 이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걱정됐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 자녀들이 자꾸 이런 일에 휘말리고 아들도 지금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압박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 사실관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전화해서 정말 본 게 맞냐 또는 뭐 여든 야든 전화해서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확인하려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제가 볼 때 물어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관계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이분이 느꼈을 압박감 또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젊은 자녀들에게 혹시나 또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본인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너무 귀찮아서 이것 때문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모른다고 얘기했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문화일보에서 이 오 후보 측의 입장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거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을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리오 시사의 이제 최초 보도는 3월 29일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아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 생태탕집 사장 아들이 오늘 11시에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뉴스공장에서 출연했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재차 이제 강조하고 확인하는 것인데 취소한 큰 이유가 우리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이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밝힌 내용인데 악성 댓글과 해코지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도 악플에 시달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해서 신분 노출될 경우에 해코지가 두려웠다며 기자회견 취소를 아침에 알려왔다고 전해 들었다고 이제 안진걸 소장이 밝혔는데 지금 이게 검찰 수사 또 한편으로 이게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생태탕이 아니라 생떼탕을 주장하면서 맹공세를 치렀던 조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6년 전 내곡동 생태탕이 칠이였는지 매운탕이었는지 박영선 후보와 김어준 씨가 추가로 확인 폭로해달라. 근데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리탕인지 매운탕인지. 저는 이게 결국 희화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이 아드님, 어머님,
말고도 그 경작인 있잖아요. 인터뷰하셨던 이분이 또 노컷뉴스하고 새로운 인터뷰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했는데 뭐라고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맥주 마시며 의원 불출마 얘기를 했다. 그리고 본인 말고도 증인이 둘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경작이는 그 당일날 그 말뚝을 박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걸 도와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땀이 사실 이제 측량하는 걸 도와주고 밖에 있다 보니까 땀이 나서 생태땅 집에 들어갔는데 서로 맥주 한 잔씩을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 얘기하는 과정에 그 당시 오세훈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불출마 하신 거 얘기했더니 자기는 뭐 자기 그 소신을 지켜서 불출마했다. 그러니까 칭찬도 해드렸다. 그래요. 네. 그 경작인 분이 아 정말 잘하셨다. 그럼 그런 기억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 경작인도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안 갔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요, 이 경작인이 맥주 마시면서 의원 불출마 얘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고요. 생태땅 집에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아드님도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분이 짜고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럼 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서로 네. 짤 이유도 없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짜서 얘기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발언들이 이제 거짓이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 측이 이제 고소를 하면 될 텐데 고소를 아직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고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고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한 생각이 없고요. 본인은 나중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건 대질신문 해보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고소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진실을 밝히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도 국민의힘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공장 인터뷰가 나간 뒤에 오 후보 쪽에서는 오늘 방송에 대한 코멘트가 아직 없습니다. 예. 자, 오 후보가 근데 이 당선이 되더라도 시장직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그건 왜냐하면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관련된 개인 현안에 대해서 거짓 논란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더불어민주당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김경엽 의원은 뭐 오세훈 후보뿐만 아니라 박형준 후보도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는데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언 자체가 상당히 선거에 협박이고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또 김대엽 사건이 떠오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듣고 계시다가 2989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은 공명, 공정성으로 일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론이지만 현재 31세 정도라는데 당시에 16세 중3 학생이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다는 거. 월요일인데 등교를 안 하고 서빙을 했다.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자, 제가 아까 저도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이 아드님이 31살이라는 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 2005년 당시에 30대 중반이었고요. 지금은 거의 40 후반에 접어든 나이를 좀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네,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 진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사전 투표율이 뭐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거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전 투표율이 21.95%, 약 22%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가 18.65%, 약 19%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에 있었던 전국 지방 동시선거의 사전 투표율보다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더 높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높은 이 사전 투표율을 놓고 네. 여야가 이제 아전 인수 격의 해석을 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한테 더 유리한 거다. 그렇죠. 뭐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진보 진영은 민주당이 유리했었죠. 그건 이제 기존에 있던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 30대도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지지를 더 보내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 30대가 정권 심판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위기 의식을 느낀 샤이 진보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율이 높아진 거다. 결국 진보 진영의 결집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서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저는 뭐 이 그 사전 투표 높은 것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냐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지층 결집은 이루어진 걸로 보이지만요. 그런 차원의 접근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이제 이틀 남았는데 결과야 뭐 개표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맞습니다. 전망은 그래도 좀 간략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배 소장님부터. 이게 깜깜이 기간 들어오면서는 이제 사실 판세를 알기는 어렵거든요. 깜깜이라는 게 여론조사 공표 그렇죠. 공표를 검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국 중요한 것은 사전 투표율도 높았다. 그렇다면 본 선거일까지 지지층들이 얼마나 투표소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이게 중요하고 마지막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는 것은 역시 후보와 관련된 검증으로 봐야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막판 표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뭡니까 이 앞뒤 딱 그 세심한 네. 전망을 해주셨어요. 최진봉 교수님 사탕을 어떻게 하나 진행을 사탕 하시는. 네. 나중에 드릴게요. 너무 애매모호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오세훈 후보 측의 여러 가지 그 의혹들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깜깜이 되기 전까지, 깜깜 선거 기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좀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네.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지는 저도 당장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의혹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해서 또 이제 용산 참사 관련된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의 파장, 그리고 이 내곡동 그 생태탄 집 관련된 그 의혹이 어느 정도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뉴스 전문 채널에서는 방송기자 클럽 주최의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리긴 했는데 저희가 장면만 보고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속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전해드릴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한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대부분 포함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재보선 사상 역대 최고치를 찍은 사전 투표율에 여야 모두 자신한테 유리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뭐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들인다 뜻의 이 사자성어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뻥뻥뻥 봉 교수님. 예. 아전인숙은 아니죠. 숙은 아니죠. 물을 끌어들인다잖아요. 숙이 아니고 물입니다. 물. 물수. 예. 네. 품격 있는 힌트 부탁하고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데리러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병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 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3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배 수장님, 내가 네. 다 먹어버린이 아니고 내가 다 먹은입니다.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